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을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국내 최고의 IT 매거진이죠. 앱스토리에서 638명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1위는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 2위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아직까지 삼성페이와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안 되는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 인터뷰에 포함된 걸 생각하면은 이 페이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여기는 27%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을 플래그십 모델인 S나 노트 시리즈에만 이렇게 탑재를 시켜주곤 했는데 요즘은 중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A 시리즈에도 그걸 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리뷰할 스마트폰은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지원해서 삼성페이를 지원을 하고 카메라는 전후면 합쳐서 무려 5개나 탑재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접사 카메라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해외에 먼저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입했던 그 스마트폰 갤럭시 A P51입니다. 일단 갤럭시 A P51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있는 카메라가 4개나 있다는 점하고 가운데 여기 패턴 디자인이에요. 위아래로 별도로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뭐 필름을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50대부터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전체 4개가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달라가지고 좀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해요. 색상은 왼쪽부터 프리즘 큐브 블랙, 프리즘 큐브 화이트, 프리즘 큐브 핑크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A51은 초광각, 메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광각, 심도 카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카메라가 매크로 카메라라고 하는 접사 카메라예요. 우리 심도 카메라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기 위해서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해 줄 때 도움을 주는 카메라가 이 심도 카메라고, 여기 있는 메인 카메라는 화소수가 4800만 화소로 선명하고 어두운 곳에서 잘 찍히는 카메라고요. 밑에 있는 초광각 카메라는 넓은 풍경을 찍을 때 쓸 수 있는 카메라잖아요. 매크로 렌즈는 정말 가까이 초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모든 카메라는 최소 초점거리라고 너무 카메라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초점을 못 잡아요.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야지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데 매크로 렌즈는 정말 가까이 있는 것까지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참고로 접사 기능을 이용하려면 여기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접사 모드로 가면 가까이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접사 모드가 되고요. 엄청 가까운데도 지금 포커스 잡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접사 카메라는 500만 화소고요.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4800만 화소로 조금 멀리서 찍어서 확대를 한 거랑 접사 카메라로 가까이서 찍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화질이 더 뛰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있는 걸로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메인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게 접사 카메라고요. 메인 카메라를 접사 카메라만큼의 비율로 확대했을 때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화소가 좀 부족한 만큼 접사 카메라가 큰 의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꽤 재밌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면 카메라는요, 3200만 화소로 화소도 뛰어나고 화각도 꽤 넓은 편이에요. 재밌는 점은 갤럭시 A P51이 야간 촬영 모드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간 촬영 모드가 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후면 카메라의 모든 화각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요. 물론 접사 카메라는 야간 모드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전후면 카메라에 모두 OIS라고 하는 손떨림 보정 기술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 촬영할 때 이 손이 흔들리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일반 촬영의 결과물이 이렇다면 야간 촬영 모드로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구입하면 밑에 야간 모드가 따로 안 보이는데 더보기를 눌러서 이 야간 모드를 꾹 눌러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끌어놓는 거,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손떨림 보정 기술은 사진 찍을 때도 중요한데 동영상을 찍을 때 진짜 손떨림 보정 기술이 없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10 이후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이 떨리거나 화면이 흔들리는 걸 보정해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갤럭시 A P51에도 탑재되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은 여기 손떨림 모양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슈퍼 스테디가 켜짐이라는 말과 함께 화각이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손떨림 보정 기술은 화각을 넓게 잡아가지고 손이 흔들리는 것만큼 화각을 작게 줄여가면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합성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성능은 떨어지긴 하지만 밝은 곳에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뛰면서 영상을 찍을 때 손떨림 보정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51 두 대를 나란히 거치한 후 한쪽에만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고 촬영했습니다. 과연 걷거나 뛸 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왼쪽이 슈퍼스테디, 오른쪽이 일반 촬영 결과물입니다.
와, 차이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제는 중급형 스마트폰인 A51에서도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카메라의 화질도 보면 동영상 기준으로는 후면 동영상도 4K를 지원하고요. 전면 동영상도 4K UHD를 지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디스플레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펀치홀이라고 그러죠. 펀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별도의 노치가 없이 상단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면 카메라죠.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디스플레이 형태를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피니티라는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테두리와 상단에 있는 베젤이 극도로 얇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중급형이나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치홀이나 노치가 되게 컸었는데, 베젤도 위아래나 옆에 되게 두꺼웠었는데 베젤의 두께나 노치나 이런 것도 중급형 디자인이 플래그십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모서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엣지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랫 디스플레이 원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플랫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젤이 얇은 건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플랫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사실 엣지 라이팅이라든지 엣지 패널 이런 기술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갤럭시 A51은 곡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엣지 라이팅과 엣지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엣지 패널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도 엣지 라이팅 설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설정들을 갤럭시 A 중급형에도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보통 중급형이나 이런 보급형 같은 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이 아니라 LCD 패널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갤럭시 A51은 OLED 패널이 탑재됐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6.5인치로 되게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 비율은 20대 9고요. 해상도는 2400에 1080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 해상도인 FHD 해상도의 영상을 손실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OLED 패널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Always On 디스플레이잖아요. OLED는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끌 수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알림 같은 걸 표기해주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도 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 눌러서 화면을 깨우는 이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제가 바라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바라지도 않았던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죠. 이걸 이용해서 삼성페이나 삼성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51에 탑재된 기본 소프트웨어는 원 UI 2.1이 탑재되었고, 안드로이드는 최신 버전인 10이 탑재가 됐어요. 제가 원 UI 2.1에서 바뀐 점들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삼성패스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기본이고요. 파일을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퀵쉐어나 뮤직쉐어 그런 것도 또 다 지원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어디까지 지원하나 좀 보자, 이거 안 되면 좀 많이 디스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굿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굿락까지 지원을 하네요. 이렇게 갤럭시 스토어에 굿락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해봐도요, 굿락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굿락에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 안 한 거고, 오른쪽은 굿락을 좀 설치해놓고 세팅을 한 건데,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눌렀을 때 이걸 길게 눌러가지고 밑으로 끌면은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눌러서 위아래로 끌고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언제든지 팝업으로 띄우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쓸어내리면 이렇게 바로 작아지는 게 굿락에선 지원을 하고, 투명도도 여기서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굿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런 굿락 기능이 원래는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중급기나 보급기에는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 A51에 적용됐다는 건 삼성전자가 중국기 시장에 소프트웨어 지원을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갤럭시 랩이라고 해서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앱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앱 부스터라든지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터리 가디언 같은 것도 갤럭시 A51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소프트웨어 지원은 이 정도면은 준 플래그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성능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엑시노스 980이 들어갔습니다. 엑시노스 980이라고 하니까 짐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엑시노스 9611과 비교했을 때 5G 모듈이 이렇게 추가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성능 자체는 조금 쓸만한 중급기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 결코 고사양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고 문자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플레이스토어, 갤러리,
뭐 이런 거는 다 빠릿빠릿하게 옮겨지긴 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금은 버벅거리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려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랩스의 앱 부스터를 이렇게 설정해 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끊기는 게 느껴지면 이 갤럭시 랩스의 앱 부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버튼을 눌러 디바이스를 좀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램도 6기가나 돼가지고 보호평이라기에 무색할 정도로 좀 괜찮은 용량 가지고 있고 저장 공간도 128기가나 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답게 SD카드를 통해서 용량 확장까지 되니까 용량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이 아니니까 급을 나누긴 해야 되니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9V 1.67A의 1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배터리 용량이 4500mAh나 되거든요. 배터리도 탈중급기라고 할 정도로 괜찮게 잘 나왔네요. 진짜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많이 안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배터리 성능 좋고 삼성페이 지원하고 카메라 성능 괜찮고 디스플레이 크고 화면 비율 괜찮고 그리고 무게만 그렇게 안 무거우면 대부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 제품의 무게가 187g으로 엄청 가볍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화면 인치를 생각했을 때 187g이면 충분히 들만한 무게입니다. 무게가 나온 김에 아까 얘기를 안 했던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측면을 이렇게 보면 전원 버튼과 빅스위가 통합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에는 볼륨 버튼이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손으로 전원 버튼과 볼륨을 다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3.5파 이어폰 단자가 살아있네요. 그리고 USB-C 타입 단자와 마이크,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여기 있는 싱글 스피커고 상단에 여기 있는 수화부 리시버는 스피커로 사용할 수는 없고 통화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점은 여기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돌비 앰모스 기능을 지원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을 켜서 공간감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로 자주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유선을 사용하거나 무선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얘가 플래그십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빠진 기능을 몇 개 보니까 방수 방진이라든지 덱스 기능은 빠지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빠진 대신에 가격은 5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고 4월 29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에 대한 혜택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죠.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정말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전 예약 때 99,000원에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이 가격에 중고로 팔아도 이득이니까 사라고 했잖아요. 그 혜택이 이번에 갤럭시 A51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외의 혜택들도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이 기간 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전 충분히 갤럭시 A51이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갤럭시 S20나 노트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성능도 좋아지고 있고 기능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긴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이런 중급기 스마트폰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